제가 뭐 들어오자마자 제 소개도 안 하고 지금 바로 하고 있거든요. 급해서. 지금 고1이죠. 그러니까 예비 고2들은 내신하고 수능을 절대 따로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잡을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어머님들 중에서 제 수업을 들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 좀 빠르고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를 가려고 그러는 게 제 스타일이고 여기서 여기는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수능을 공부하던 애들이 내신 점수는 안 나와요. 왜? 바운더리가 크게 공부하거든. 근데 내신을 꼼꼼하게 공부하던 애들은 수능이 나와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한테 시간을 축소시킬 수 있는 영어 공부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능 따로 가끔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어법이 맨날 틀려와. 그럼 방학 때 어법 특강 됐죠. 그럼 그거 하나 갖고 독해가 안 잡힐 것 같으니까 다른 영어 학원 또 하나 신청하죠. 근데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럼 거기다가 과외 하나 플러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왜? 절대 등급이니까. 9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얘기해서 수능은. 그러면 항상 교재는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내신 교재만 갖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돼요. 지가 교과서든 집에 있는 뭐 부교재들이든 무조건 이것만 후벼 파서 거기서 확장을 시키는 공부를 해야지 아 나 독해력 키워야지 뭐 EBS 먼저 해볼까 아닙니다. 그러면 얘 갖고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그러죠. 어머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재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단어요. 얘 네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고1, 2, 3 올라오면서 단어 하나 뜻 외우고 그 다음 2학년 때 또 한두 개 외우고 3학년 때 또 한두 개 외워요. 그렇게 외우면 시간 낭비고 고3 때 영어 또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누차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영어만큼 빨리 뛸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진짜로. 혹시 자제분들이 뭐 호주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있었다면 지금 아마 내신 공부 하는 듯 안 하는 듯 해도 95점 나올걸요. 특히나 서초고 같은 경우, 반포고 같은 경우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면 걔네들은 왜 그러냐 하면 단어 뜻을 이미 어느 정도는 3, 4개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럼 얘가 분자라는 건 당연히 알 텐데 얘가 바이올로지 파트에서 나오면 두더지란 뜻이거든요. 근데 피부와 관련돼서 쓰이면 사마귀란 뜻이에요. 멘티스 말고 그 당랑권 사마귀 말고 이렇게 볼록 나온 사마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왜 배경 지식을 얘기를 했냐면 지문을 딱 보자마자 이 교과목이 무슨 교과목인지 바로 캐치가 돼야 돼요. 지문을 보자마자. 그게 안 되면 다 집어넣고 시작을 하죠.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속도가 잡혀야 되는 거고 이 속도를 가져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휘예요. 어휘. 어휘가 안 되면 이제는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이제 한 학기 반, 그러니까 한 3번이죠? 중간, 기말, 중간? 겪어오시면서 제가 분명히 겨울방학 때 설명회를 오셨었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한 번은 울 거라고. 제가 분명히 제 설명회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중간이 됐던 기말이 됐던 한 번은 울 거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킬러 문항을 내는데 킬러 문항 낼 수 있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정확하게 3가지죠. 반포고 특징. 그 반포고 특징이 뭐냐면 43문제 내놓고 50분 동안 풀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면 전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한 35번 정도 지나가면 OMR 마킹 끝내라. 시간 딱 보면 3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있어요. 첫 번째 킬러는 속도와 시간 관리로 죽여버리는 방식이에요. 난이도고 자시고 없고. 두 번째 킬러 문항은 어법으로 죽여요. 요즘 트렌드죠. OMR 카드 기계가 지금 다 거의 서초구 지역은 다 바뀌었습니다. 뭐로? 복수 정답, 객관식. 어법상 틀린 부분 모두 고르시오. 그 문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희 때랑 틀린다. 저희 때 성문 종합이 이런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어법이에요. 세 번째 방식이 서초고 방식. 어휘랑 제목 영작하는 방식. 대부분의 학교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그럴 거예요. 학생들 변명거리 딱 두 가지죠. 객관식은 다 맞았는데 서술형은 아직 잘 모르겠어. 그죠? 성적표 딱 나오면 아니나 달라.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실수가 많았어. 쉬웠는데. 결론적으로 그 뒤집어 놓고 보면 학생이 영어 실력에서 어딘가 빵꾸 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 있는 애들은 딱 오자마자 강사로서 제가 아침 10시만 되면 얘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전날 직보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에 대한 예의상 시험을 보면 시험 끝나면 꼭 성적 문자는 넣자. 그러면 잘 본 애들은요. 야, 시험 다 끝나자마자 문자 와요. 진짜 자랑하고 싶어서 문자 와요. 그러니까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못 본 애들은 제가 아무리 전화해도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뻔합니다. 그러면 캐치 딱 돼요. 아, 얘 오늘 망쳤구나. 얘 잘 봤구나가 캐치가 돼요. 그럼 애들이 그렇게 순수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거에서 낚이는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 보면 객관식은 어느 정도 맞춰요. 다 이쪽 지역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는 서술형이 안 되면은 이쪽에서는 등급 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서술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술형 준비할 때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담았을 때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하게 담아놨어요. 뭐 저는 그렇게 막 진지하게 막 설명드리면 괜히 지겨우시잖아요. 지겨우시니까 좀 이렇게 라이트하게 할 텐데 제가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지문에서 무조건 제목을 영작을 하게 시킵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어법과 어휘로. 그래서 제가 첨삭을 해서 줄 거예요. 어떤 자료로? 제가 이 학원에서만 지금 8년째 일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학원도 나가지만 아마 단과 강사상 한 학원에서 8년씩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대신에 좋은 점은 있죠. 뭐냐면 이쪽 지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어요. 8년에서 9년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이제 상문고는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상문고 홈페이지는 자료실 들어가면 기출이 쫙 과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는 학교 자료실 이용 안 해요. 올리지도 않고. 그래서 맨 시험지 맨 밑에다가 다음 본 시험지는 뭐 학교에 뭐 저작권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써놨죠. 그거 뭐 푼다고 뭐 별 손해도 없는데 여튼지 간에 그걸 다 갖고 있어요. 9년치를.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목 영작을 낼 텐데 이제 여기서 6년치가 빠지죠. 버려야 돼요. 뭐냐면 재작년서부터 교과서 바뀌었죠. 그러면 싹 다 버리고 남은 거는 2년에서 3년치인데 그럼 그거 갖고 자 양천구에 있는 거 동일한 교과서나 부교재를 쓰는 거 싹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목 영작 어법 오류 찾기 요거는 죽어라고 시킵니다. 요거 두 개만 연습해도요. 서술형 8문제 나온다는 가정에서 6문제는 맞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본문 인제는 어머님들 뭐 지금도 아마 그 마인드 갖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본문 암기는 필수다. 자, 서초고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서초고 본문 암기하면 75점, 80점. 반포고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현대고요. 외우남 안 할 거고요. 상문, 서울, 부교재에서 많이 내기 때문에 거기다 변형 걸죠. 그래서 외우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래도 본문 암기는 해야 되지 않냐?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자신감이라는 것도 있고 속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2등급 컷 이상은 나오기 힘들어요. 4등급 친구가 본문 암기한다고 2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3등급인 애가 본문 암기해서 2등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영어에 바탕을 깔아주고 메꿔주지 않으면 절대 1등급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등급이라는 건 서술형을 거의 다 맞았다라는 가정하에요. 그러면 서술형은 어떻게 하느냐? 어휘 암기해야죠. 어법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영작을 최소한 한 50자 내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수능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 수업 속에서 에세이도 포함시킬 수 있고 수능도 포함시킬 수 있고 다양하게 스피킹, 리스닝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 문제를 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2학년이 됐기 때문에 항상 어저께자 뉴스 보고 물어요. 영어로. 키워드가 뭔지.
제발 좀 네이버 화면 첫 화면이 웹툰 영역이나 연애 영역으로 설정되지 않게 사회 정치 파트, 교육 파트로 연계되게. 그럼 물어요 그걸. 오늘 탑 뉴스가 뭐냐 그랬더니 설리 자살이요. 이건 아니고 이건 얘는 공부할 생각이 없어. 내신에서 수능에서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러면 거기서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싫어하는 영역만 꼬집어대요. 이과 애들한테 자연과학 물어보면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해요. 문과 애들한테 역사 얘기 물어보면 막 장황하게 자기가 설명충인 양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영역을 묻지 않죠. 다 싫어하는 거. 예술, 철학, 심리, 교육. 그 다음에 여학생들한테는 체육. 재작년 수능 특강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수능 특강, 수능 영독, 수능 완성에 총 4번이 미식 축구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미식 축구가 뭔지 알아요. 쿼터백이 뭔지 뭐 이런 걸 다 아는데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쿼터백이 뭔지 왜 디펜스 하는 애들은 시야가 좁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다음번에 올 때 알아오라고 시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왜 배경지식 강조를 하는지 이제는 어머님들도 좀 알으셔야 돼요. 제가 영덕외고 교사였을 때랑 지금이랑 학생들의 예비 고의 수준이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제가 그 작년 겨울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자유학기제와 아닌 때의 학생들로 구분을 짓는 게 맞아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예비 고일 올라올 때 2등급 이상급 애들이 탭스 성적으로 본다면 한 750에서 750, 800? 요 선으로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해서 온다면 지금은 50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400? 그럼 반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수능하고 내신은 반대로 올라가죠. 난이도가. 그럼 학생들이 느끼는 데미지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님들, 오늘은 또 아버님들이 안 계시네. 네, 어머님들의 자제분들이 지금 영어 포기하고 싶어라고 느끼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난 이과니까 영어 포기할래. 뭐 이렇게 생각한. 예체능이니까 영어 포기할래. 안 되거든요. 영어는 이제 기반으로 깔고 들어가는 과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수업 속에 이런 것들을 다 녹여 주셔야 돼요. 녹이는 강사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특강 때는 뭐 제가 저번 설명회 할 때 어떤 어머님이 어디서 본 어머님이신데 오더니 아유 선생님 때문에 저희 딸이 이번에 수시를 잘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비슷해서 여쭤보니까 누구누구 어머님. 근데 옆에서 어떤 어머님이 나와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 어휘는 꼭 하시라고. 비유도 그분 직업이 혹시 강사나 교사가 아니실까 싶은데 왜 빙판길에서 스케이트 달고 가는 거랑 그냥 신발 신고 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부드릴 수 있는 건 어휘만큼은 제가 전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어휘 특강으로 한 6년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암기하는 방식이 어디가 잘못됐다라는 게 보여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과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시켜야 정상이고 문과형 학생들은 양으로 승부를 걸어도 돼요. 예체능 학생들은 재밌게 가르쳐야 되고 진짜예요. 그걸 이렇게 시키다 보면 학생들이 100개, 150개 외우는 것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에는 200개, 250개가 너끈하게 외워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나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이번 겨울방학 놓치면 아이고야 끔찍합니다. 영어 공부할 시간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 드리는데.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는 짧으니까 안 되고요. 내년 여름방학은. 내년 겨울방학은 시작하자마자 고3 수능 준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기반을 깔고 학생의 약한 점을 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여기밖에 없어요. 1학년 겨울방학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시간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뭘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최대한 빨리 끝내세요.
그래서 고3 올라갔을 때 학생 스스로 혹은 인강을고 혹은 뭐 약점 잡기식으로 라이트하게 가야지 헤비하게 막 하루에 막 2회, 3회 이렇게 갈 수 없고 주 1회 그것도 정말 내가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가야지 고2 때까지 그걸 다 끝내야만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고3 때 국어 수학 하느라 바쁘잖아요. 비교과 하느라 바쁠 거고. 주요 과목 중에서 하나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요번 겨울방학은 네, 어휘, 그 다음에 전반적인 영어, 메꾸기, 약점 다 잡아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